네,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반장 선거에서 햄버거를 돌리듯이 네, 그렇게 그렇죠. 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성영입니다. 풋볼리스트 김희준 기자입니다. 네, 오늘 김희준 기자와 함께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계속해서 뭐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 일단 선거가 연기가 됐잖아요. 그쵸. 연기가 된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네. 대한축구협회에서 전체 공지로 기자들한테 이렇게 문자가 띄고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선거 운영회 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하게 되면서 어제 공지를 새로 했었죠. 그쵸. 선거 일자를 미뤄서 이제 12일에 이제 선거 인단을 뽑고 이제 23일에 선거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정 자체가 완전히 취소가 됐다는 공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운영위원회의 재구성 문제를 비롯해서 추후 회장 선거 진행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다음 주 중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공지가 왔는데요. 와 진짜 개판입니다. 이미 미뤄진 것만으로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만으로도 이미 선거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운영을 못했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사퇴를 하면서 이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거 운영을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영위원들 자체의 어떤 신분에 대한 이의제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후보자들, 그러니까 허정무 후보와 신문선 후보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격하게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게 선거가 취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전에 간단히 지금까지의 타임라인을 살짝 정리를 좀 해보면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걸쳐서 허정무, 신문선, 정몽규 세 후보가 차례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년 만에 경선 체제로. 그렇죠. 네, 그 사이에는 그냥 정몽규 후보 혼자 출마를 했었는데 경선 체제가 이제 확립이 됐고요. 그리고 12월 9일에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고, 근데 이게 그 선거운영위원회가 이 명단이 비공개였잖아요. 계속 총 이제 8명인데. 변호사 4명, 교수 3명, 뭐 언론단체 소속 1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다. 문제는 이후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때까지 각 네. 후보자에게 이 세부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허정무 후보가 최근에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몽규 호위무사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 네. 뭐 이렇게 밝혔었고 이제 규정에 따르면 그 위원들의 3분의 2,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6명이 외부 위원이어야 하는데 외부 위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정몽규 뭐 호위무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이를테면은 변호사 중에 한 명이 김앤장 변호사, 네. 김앤장 로펌 소속된 변호사인데 김앤장이 현대산업개발의 그 광주 화정동 건축 아파트 그 아이파크 붕괴 사망 사고 소송 대리인이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그런 걸 봐도 그렇고 어떻게든 정몽규 후보하고 연결이 돼 있는 인사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불거지면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말이 나왔던 게 최근까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12월 30일에 허정무 후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주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 불투명,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고요. 일정 절차가 제대로 공고 안 되는 불공정한 선거 관리, 그 다음에 규정인 194명의 선거인단이 아닌 173명, 그러니까 21명이 부족한 선거인단 구성으로 감독과 선수들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했다. 크게는 이 3가지로 그렇죠. 나눌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의 숫자를 제대로 구성을 못하는 거에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대한축구협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이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결국에는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서 다시 해라. 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1월 7일에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되면서 선거 일정이 일단 미뤄졌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선거운영위원회부터 재구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에 대한 작업이 없이 이틀 뒤에 선거운영위원회 그냥 하고요. 저희 선거만 23일로 다시 날짜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주요 변경된 내용이 한 4가지 정도가 있긴 했습니다. 예, 뭐 선거인단 재추첨 시에 각 후보자 측 대리인이 참관이 가능하다. 참관 가능하게 한 거. 야, 이게 기존에 안 됐다는 게 더 이상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선거인단의 3배수로 예비명단 작성해서 193명 최대한 채우겠다. 그 다음에 각 후보자에게 그 선거운영위원회에 위원 명단을 공유하겠다. 마지막으로 기등록된 후보자의 경우, 그러니까 허정무 후보가 선거일이 나이 문제 때문에 나이 문제 때문에 이 후보 자격을 유지해
주겠다. 네. 예, 이 네 가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안 됐었다고 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다. 뭐 참관, 예비 명단 작성, 그리고 그 명단 공유 같은 거, 위원회 명단 공유 같은 예. 거. 뭐 가처분 신청의 근본적 원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 운영위의 재구성 같은 그렇죠. 그런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선거 일정만 바꿨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23일이 이제 선거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후술하겠지만 21일에 모든 회장 비롯해서 모든 임기가 끝나는데 그렇죠. 현 집행부 임기가 물론 회장은 출마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직무 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몽규 회장 집행부 자체가 모두 임기가 1월 21일까지인데 임기가 끝난 이후에 선거가 치러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만큼 또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문제 삼은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이게 선거운영위원회가 결국에는 이 선거를 운영하고 이 행정이 계속되는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대한축구협회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선거 일정만 잡다 보니까 그런 점을 놓쳤다는 부분을 이제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가 둘 다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근거는 어쨌든 선거를 세 판을 아예 다시 짜란 얘기인데 네.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눈치 보고 선거 일정만 조금 늦게 하는 형식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1월 10일 오늘 오전에 그 신문선 후보가 대한축구협회 앞에서 아주 강력한 내용을 담은 그 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그 선거운영위원회의 해산을 비롯해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선거를 현 집행부 임기가 끝나는 것과 맞물려서 대한축구협회를 사고단체로 지정을 하고 정부에서 이거를 좀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을 해달라는 얘기도 했고 그 사이에 자기에게 회유 움직임도 있었다. 정몽규 네, 그렇죠. 후보 측에서 단일화하라는 압박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담았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겹친 결과인지 오늘 오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 일정 취소 이 공지를 띄우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여론의 굴복을 뭐 한 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거운영위원들이 저런 사퇴를 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퇴하면서 한 얘기들은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 공정하다, 억울하다, 뭐 이러면서 물러나긴 했어요. 예, 맞아요. 네. 선거운영위원회가 얘기한 거의 전부가 사실상 억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선거인 후보자 명부, 뭐 선거인단 명부 작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선거 운영위원회 문제 때문에 선거를 다시 재점검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바꾸고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의 제기는 저는 당연히 합당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정몽규 회장이 이 사태에 대해서 또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렇죠. 선거 운영위원회 구성도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사회의 독립적 결의사항이었다. 뭐 하나만한 얘기죠. 그렇죠. 예, 뭐 어차피 다 자기가 뽑은 사람들이고 다 자기 편인데, 예. 예, 뭐 이런 식의 변명은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마치 저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비방하였습니다. 좀 일부가 밝혀진 선거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또 신분을 봐도 연관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네, 본인은 몰랐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좀 되고 그리고 1차적으로 선거 일정이 연기되기 직전에 저는 그거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그 천안축구센터 건립에 50억을 기부하겠다. 네. 선거 전에 이런 돈 싸움을 이게 실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금권 선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반장 선거에서 햄버거를 돌리듯이 예, 그렇게, 그렇죠. 네. 예,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조금 많이 그 개인적인 축구 팬으로서 아쉽습니다. 또. 네. 그러니까 회장 하는 동안에 뭐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나마 예. 그것도 아니고 선거 투표 전날에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짜치는 행위고 예. 선거를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자, 아무튼 일단 선거는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 되는데 일단 후보에 대한 전망부터 네. 하자면은 축구협회장 선거가 현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선거는 전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허정무 후보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70세를 넘길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후보 출마가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도 더 늦춰졌지만 어쨌든 새롭게 구성되는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좀 해야 될 문제니까. 근데 네. 뭐 새로 선거운영위가 구성이 됐을 때 이미 출마 자격이 없는 거니까 예. 나이상으로 봤을 그렇죠. 때.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신문선 후보는 완주를 당연히 지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선 체제가 일단 지속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재선거는 규정상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재선거는 규정상으로 오늘로부터 그러니까 네. 오늘 이제 위원회가
해산이 됐으니까. 해산이 됐고 예. 그것을 협회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오늘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합니다. 네.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선거운영위원회를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선거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면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이제 그들이 선거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부터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될지 이것도 계속 지금 논란이 되니까, 그래서 뭐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한다거나 네. 정부에서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사고단체로 지정을 해서 수탁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선거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려면 또 이사회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없는 이제 21일 이후에 그런 상황이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신문선 후보가 주장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게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정몽규 기존 회장 측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일 바닥바닥 그냥 규정 잘 지키고 하면 본인들이 그냥 뭐 오히려 사선을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일이 좀 커져가지고 예. 이거 진짜 뒤바뀔 수도 있겠다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렇죠. 그 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때부터 이제 변수가 발생한 셈인데 네. 이번엔 또 아예 선거운영위원회가 해체되고 새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이제 정몽규 회장 이제 후보의 입지도 이전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의도치 않게 허정무 후보와 어떤 신문선 후보의 단일화가 된 거죠. 예. 결과적으로.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몽규 후보가 사선에 장담할 수 없는 상황도 조성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아무튼 아마 이 지경까지 올 거는 그 정몽규 후보 측도 예측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만 일단 현재 출마한 정몽규 회장이 직무 정지가 상태이고 김정배 상금 부회장이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 1월 21일이 되면 어쨌든 김정배 부회장도 공식적으로 임기가 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좀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다 그럼 공석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공백이 발생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그 역할을 맡느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결국에는 정관 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정관에 따르면은 이 임원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회장과 같이 가기 때문에 회장의 임기가 같이 끝나는 21일에 끝난 게 맞습니다. 다만 규정 정관 임원 제22조 8항에 따르면은 선임 임원은 임기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사업에 한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선거도 일종의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렇죠. 예. 김정배 부회장의 직무대행 비롯해서 이사들이 계속해서 이 임기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도 현재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이의 제기라든가 이 여론의 어떤 반감들이 저는 지금 이 시기에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집행부와 이사회가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중앙선관위가 됐든 정부 대한체육회나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입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좀 더 외부적인 시각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게 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정몽규 회장이 날로 먹으려다가 일이 좀 커지는 바람에 그렇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좀 된 게 아닌가 좀 싶고요. 야, 근데 어떻게 회장 선거를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는지 김희준 기자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는 기존 회장이 유리한 구도라고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기존 네. 회장이 유리한 구도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게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또 대한축구협회가 어떻게든 선거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축구협회에 그래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정몽규 회장이 지금 후보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된다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정부에서 사고단체로 지정이 돼서 정부 차원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알 수 없는 향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그 자율투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투표가 아니라 선거인단 투표제잖아요. 예. 결국에는 선거운영회와 또 선거인단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결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판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직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흔들리고 있는 판 위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